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위지트라는 종목을 보면서 그가 매매했던 내역과 3호1선 매매의 대응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 등을 뉴스와 함께 연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뜻하지 않게 큰 폭의 어떤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28% 정도 나왔고,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건 종목의 차트고요. 계좌라고 여기 있죠. 여기에 눌러보시면 그간 매매했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요런 게 나와요. 자, 이 중에서 매매 내역, 그리고 일지 차트 이런 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매매를 했고 언제 얼마의 가격에서 샀는지가 다 나옵니다. 먼저 일지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일지 차트를 눌러서 여기에 매매 마크 조회라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내가 사고 팔았던 지점에 표시가 돼요. 샀던 건 B, buy로 표시되고 팔았던 건 S, sell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샀던 거죠. 자, 오늘 팔았던 자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매매 내역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사고 팔았던 금액들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여기 일별이라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두 번 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종목별로 바뀌어요. 여기 종목명이 나오죠. 그리고 기간을 뭐 한 1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동안 매매했던 날짜 거래일 있죠. 이 거래일별로 수익률이 위지트에 대한 수익률이 쫙 나옵니다.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사고 팔았던 내역들이 나오고 저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힘입어 위지트라는 종목이 상승할 때 한번 사봤는데요. 3호1선 매매로 거래를 했다가 이렇게 큰 폭의 손실을 한번 봤죠.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재매수했어요. 2월 1일 날 다시 매수하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은 나고 매매가 종료된 상태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3호1선 매매로 손실을 보고 그냥 덮어버렸더라면 그냥 이건 손실로 마감이 됐겠죠. 그런데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오늘 팔았고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약간은 운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업의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어떤 뉴스가 나와서 덩달아 상승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늘은 이 뉴스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지점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3호1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진입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손절을 못했어요. 다시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고점을 뚫고 상당히 상승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덩달아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점에서 한번 손절을 해서 한 20% 손실을 봤고요. 여기 빨간색 라인에 또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까만색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를 해서 팔게 되었고요. 이 3호1선 매매가 상당히 위험한 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이 3호1선 매매에서 샀더라면 요 빨간 봉이나 직전 고점 요런 지점을 깰 때는 반드시 매도로 대응을 하고 보고 있다가 다시 매수,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요런 지점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이런 전략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들고 있다가 이런 수가 있죠.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3월선 매매로 매매를 했다면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끊임없이 하락하는 쫄쫄이봉이라고 하는데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요때 번쩍 산성을 한번 하긴 했는데 저도 요쯤에 틀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때는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 자기가 샀던 지점에 2, 3% 아래에 손절을 놓던가 이 양봉 있죠. 장대 양봉 하단에는 손절을 반드시 놔야 해요. 손절을 놓지 않으면 위쪽으로는 수익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상승폭이 있는 고점에 팔겠다라고 하면 뭐 10%, 20%, 30%, 뭐 20% 정도 수익의 구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 손실의 폭은 무한정으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면 결국에 계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계좌 관리를 잘 하려면 손절을 놓아야 하는 거죠. 이 손절이라는 거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서는. 그리고 위지트가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한 이유를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약간 뉴스는 후행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자본이 또는 유동성이 뉴스에 선행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고 산다고 하지만 먼저 가격이 움직이고 뉴스가 나오는 형태가 사실은 더 많아요. 뉴스 한번 보시면 이 뉴스 한번 볼까요?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과 같은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15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매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뉴스 특징주라고 22분 전에 나왔어요. 이 뉴스를 보면 최근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 또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 한번 안 볼 수 없잖아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까요? 빗썸 열어서 비트코인 있네요. 4,800만원.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차트. 오, 일봉 차트입니다. 전고점 돌파했네요. 요거를 달 차트로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는 지금 이렇고요. 전고가를 돌파한 상태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야, 이게 뭐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위지트라는 종목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빠지고 있다가 살짝 반등한 상태? 뭐 이 정도 반등한 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번쩍하고 올라왔죠. 전고점이 여기 있다면 아직 전고점까지는 못 간 상태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때 테슬라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 보세요. 위지트 차트입니다. 위지트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계속 빠져서 밑에서 머물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뉴스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위지트라는 종목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테슬라가 사서 오른 건 후행적인 뉴스죠. 먼저 이 종목의 차트는 오늘 시가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이 유동성은 뉴스에 선행한다는 거죠. 뉴스는 후행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고, 그리고 급등주 매매, 3월선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손절을 놓아라. 손절을 놓는 자리는 아주 명확하죠. 전고점 요런 자리 있죠. 요런 데다가 놓아야 돼요. 그 자리에 보면은 이 빨간색 양봉의 시가 있죠. 요런 자리입니다. 요거 깨면 손절을 하고 요런 지점 있죠. 요렇게 한번 받쳤던 지점 다시 오면 다시 사는 그런 형태로
유연성 있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손절을 못하고 이 빨간색 라인에서 한번 팔고 또 나머지 물량 여기서 팔고 그리고 다시 샀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을 먹고 그나마 계좌를 관리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추가 매매를 하지 않았거나 손절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손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샀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운 좋게 이렇게 다시 왔다. 그건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운 좋은 케이스는 나중에 끊임없이 하락하는 종목이 한번 걸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모두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재무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단기간으로 거래하고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진입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회사의 유보율도 300이 안 되죠. 부채 비율은 적지만 재무제표도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매출액도 크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은 재무제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코 존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런 회사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재무제표와 재무비율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지트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351선 매매했던 종목은 버리지 말고 계속 보자. 그리고 큰 거래량, 여기 보이죠?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즉 큰 손, 주포 또는 세력이 개입된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움직인다. 재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351선 매매는 2, 3일 안에 반등을 노리는 짧은 매매다. 그러나 시장 여건에 따라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즉 큰 폭의 하락,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주는 케이스, 또는 장기간 오랫동안 횡보, 몇 달씩 횡보해 버리는 거, 이럴 때 개미들은 모두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고 상상하지 못했던 호재성 뉴스와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성투하세요.